자, 지금부터 렌더링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아파트의 안방의 크기가 5m를 넘지 않거든요. 대부분 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거기서 5,000, 5,000 이 정도 방 안에 가구를 설치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세팅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바깥쪽으로 옵셋을 한 200 정도, 그냥 간단한 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200 정도 주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운데 면을 지워주고요. 그리고 높이 값은 일반적인 주택의 천장의 높이 값이 뭐 약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한 2400 정도를 주겠습니다. 보통 창문이 한 2200 정도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닥과 천장을 막아주는 거죠. 자, 바닥도 눈에 특별히 띄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 정도를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장. 네, 천장은 바닥을 복사해서 나중에 매핑만 좀 다르게 해주면 됩니다. 아랫부분을 잡아서 복사를 하고 위에다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만 테스트 하겠다 그러면은 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게 막힌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고요. 이 상태에서 매핑을 간단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이런 테스트는 뭐 천장은 좀 밝은 색깔로 해주고 바닥은 약간 뭐 어두운 색깔로 가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괜찮은데요. 다 똑같은 색깔로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변화를 주시는 게 좋겠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두운 색깔로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은 이런 색깔, 그리고 바닥은 약간 회색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튜디오 세팅을 했고요. 사람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사람을 오른쪽 눌러서 하이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물체를 하나 불러와서 테스트 해볼게요. 이거는 잠깐 하이드 하겠습니다. 조명을 방 중앙에다가 달아줄 건데, 자, 지금 이런 이제 설정은 어떤 가로 세로 5m 정도 되는 방 안에서 어떤 물건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 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단 물건을 불러와야 되겠죠. 물건을 임포트로 불러오겠습니다. 임포트를 하고 뭐 준비되어 있는 물체 중에서 이런 원형의 의자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커서에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게 이제 단독으로 만들어진 물체의 경우에는 그 씬 전체가 불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도 같이 불려와요. 선택해서 지워주고 그리고 방의 구석에다가 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를 잡아야 되는데요. 자, 카메라는 스케치업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카메라 툴바인데요. 카메라 툴바는 툴바에서 오른쪽 누르시면은 여기 맨 위에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요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름이 포지션 카메라라는 건데 이렇게 뷰를 잡고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에서 이 바닥을 찍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라본 모습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고 여기 디폴트 트레이 창에서 씬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를 한번 눌러주면 이게 고정됩니다. 이쪽에 씬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변화를 줬어도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정을 하고 원래대로 좀 빨리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설정, 천천히 움직이는 이 설정을 풀어보겠습니다.
뷰 메뉴에 애니메이션 그리고 세팅에 들어가면 이런 창이 열리는데요. 이 위쪽에서 Enable Scene Transition 이걸 빼주면 됩니다. 이걸 빼주고 변화를 주고 체크하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죠. 자, Shift 가운데 눌러서 약간 올려주고 그리고 조명 이 정도면 사실 뭐 이 물체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약간 변화가 자 다시 이렇게 찍으면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Shift 가운데 누르고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여기 씬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업데이트라는 걸 해주면 이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천장도 지금 막아줘야 되니까 여기 아웃라이너 상에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물체를 언하이드 하면 이렇게 천장까지 막히게 되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업데이트. 물체가 가려진 것까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서 물체를 다시 복구했으면 업데이트를 해서 원래대로 해주셔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걸 VLA로 렌더링 해볼게요. 자, 렌더링이 지금 안 나오죠. 원래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전부 다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명을 설치해야지 보이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조명을 설치해 볼 건데요. 이런 가로 세로 5m 안에 만약에 조명을 설치한다. 보통 가로 세로 5m 정도 되는 공간은 거실이나 안방이죠. 그리고 거실이나 안방에는 거실등이나 아니면 뭐 안방등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쉽게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거실등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뭐 쇼핑 같은 걸 찍으시면 좋고요. 이렇게 찍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형태들, 뭐 이런 형태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좀 특이한 형태들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거실등 50W, 60W 이렇게 써 있거든요. 거실등이 50W, 60W 이렇게 써 있으면은 뭐 크기 정도만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500, 500, 5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가로세로 50cm란 얘기고 이게 50에서 60W짜리 이제 전등이죠. 그러면 V-Ray에서 스케치업이나 뭐 다른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V-Ray에서는 이제 조명을 넣을 때 실제처럼 넣는다고 하면은 그 실제 조명 단위를 세팅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이런 쇼핑 사이트에 보면은 조명의 어떤 스펙을 써놓을 때 조명의 밝기도 같이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진 않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루멘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는데요. 이게 루멘이라는 단위가 나올 때 보통 광효율하고 그 다음에 와트, 그러니까 광효율, 와트, 그리고 루멘 이 세 가지가 이제 좀 영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게 이제 방에다 이렇게 불 킨 건데 이쪽이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라면 이게 이 조명에 의해서 완전히 다 이제 밝아지는 건 아니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방에 불을 켰을 때, 이거 완전 밝은데?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저녁에 이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밝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보통, 조명 기구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조명 기구. 아까 가로 세로 500, 500에 500, 500. 그리고 더블 클릭, 메이크 그룹,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0 정도 올려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물체는 조명 기구예요. 그래서 이 조명 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다 빛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천장을 하이드 하고요. 이걸 중앙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을 하나 그리고 자, 이 물체의 중간 여기 미드와 이쪽의 미드를 한 번씩 마우스로 두셨다가 이렇게 천천히 이쪽으로 오면 이 센터를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중간에다 딱 붙여주면은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조명이 조금 아마
가로 세로 5m면 그래도 꽤 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중앙에 등을 하나만 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이걸 하고 어두우면 제가 이제 조금 뭐 더 조치를 취해서 좀 더 밝게 나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의자는 원래 크기에서 너무 커서 사이즈를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제 크기는 이거보다 약간 더 큰 상황이었거든요. 요만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내려다 볼 때 크기가 이랬는데 높이가 800 정도 되는데 의자는 보통 450에서 500호 사이의 높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여서 이 정도 크기를 갖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뷰를 잡아서 이제 뷰를 잡았을 때 천장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이렇게 천장이 다 막혀 있는. 그래서 조명을 할 때는 모든 방향의 면이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조명을 테스트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의자를 하나 복사해서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옆으로 이렇게 옮겨서 자리를 잡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원형 탁자를 불러와서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임포트, 미리 준비된 원형 탁자를 불러오겠습니다. 적당히 자리에 맞춰 놓고요. 네, 이런 것을 자리를 조정하려면 여기 뷰 출발해서 뷰라는 메뉴를 켜면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탑뷰를 찍고 또 스타일에서 와이어 프레임 같은 걸 찍어주면 이렇게 내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을 고르면 정방향에서 바라본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씬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리가 잡히죠. 조금 더 잘 보이게 조정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고, 자, 이제 각각 물체의 매핑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외부에서 이렇게 불려서 들어온 물체는 컴포넌트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컴포넌트로 이쪽 구석에 보시면은 칸이 4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게 컴포넌트인데요. 이런 거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택해 보면 서로 그러니까 같은 컴포넌트면은 내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걸 공유하거든요. 매핑할 때도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개별적으로 매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탁자 이것은 이미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탁자도 이렇게 잡으면 전체가 잡히지만 일단 더블 클릭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매핑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매핑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초기화를 누르고 새로 만들기를 해서 탁자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일단은 개별 색깔을 그냥 아무거나 일단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조치를 다 넣어버렸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탁자 상판 이렇게 하고 상판이 있나 보네요. 네, 탁자 상판이 있으면 그전에는 안 된다고 그냥 메시지만 떴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저렇게 이름이 들어갑니다. 지금 셀렉트에 와서 이 목록에서 리스트 뷰를 하면 이렇게 이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했던 게 있어서 아마도 지금 탁자 상판이 기존의 재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우고 탁자 상판의 맵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고 상판 따로 넣어주고 다리 부분은 다른 색깔로 넣을게요. 새로 만들기를 해서 탁자 다리로 넣겠습니다.
여기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는 이 스케치업이 랩핑을 하면 이게 그늘진 지역에 있거나 뭐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좀 이렇게 진하게 보이거나 밝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 탁자까지 매핑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은 장면을 어, 렌더링할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V-Ray 렌더링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조명을 할 때 일단 실내에 조명을 설치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실내 조명에서 실내에 인공적으로 켜진 조명만 가지고 표현이 돼야지 제일 그게 좋거든요. 그리고 조명이 켜지거나 꺼졌을 때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제대로 반응을 하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작업자가 직접 알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지금 이 장면을 일단은 렌더링을 해볼게요. 그럼 빛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보이죠? 약간 보입니다. 이렇게 약간 보이는 이유는 여기 위쪽에 초반에 설치해 놓은 와이어프레임을 잠깐 보면요, 초반에 설치해 놓은 Vray 조명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조명이 영향을 줘서 방금 전에 요 프레임 버퍼 요거를 누르면은 이전에 렌더링 했던 걸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렌더링 했던 장면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빛이 떨어지죠. 근데 어, Vray 라이트 중에서 렉탱글 라이트는 에어리어 라이트라고 해서 좀 넓게 퍼지는 성격을 가진 그런 조명인데, 어, 이 조명이 지금 좀 어둡고 빛에 어떤 빛을 찍는 카메라가 그 충분히 이제 빛을 퍼뜨리지 못한 상황에서, 잡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찍으니까 정말 딱 비춰지는 부분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정을 좀 바꾸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빛이 퍼져서 이런 부분들이 경계선이 좀 모호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장면은 지금 조명이 이제 내부에 설치해 놓은 조명이 영향을 주는 거고요. 태양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밖에서 찍으면은 한번 해볼게요. 자, 찍으면 지금은 이제 태양이 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막혀 있기 때문에 실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제 이런 요소를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에셋 에디터에 들어가서 썬라이트를 찍고 일단 이걸 꺼줍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주면 아까보다 좀 어두운 화면이 됐죠. 자, 다시 끄고 이번에는 태양에 의해서 주변광이라고 하는, 보통 천공광이라고 하는 조명이 있는데요. 그거는 태양이 뜨면 자동으로 주변이 밝아지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요 인바이러먼트에 요 맵이 그 역할을 하는데, 맵을 찍어 보면은 그 안에 스카이라는 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스카이 맵 때문에 태양이 뜨면 밝아지는 거고요. 태양이 좀 낮아지는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이 되면 하늘이 좀 누렇거나 약간 붉게 그렇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세팅을 다시 누르고 이 부분에 체크를 빼주면 태양이 지금 제가 껐으니까 이제 실제로 태양이 진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졌는데 여기에 맵이,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가 낮아진 게 아니라 태양이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도가 낮아지면 바뀔 수 있는데 아예 없는 상황에서는 이건 단독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맵을 완전히 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렌더링을 하면 태양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태양이 없더라도 뭐 있다고 가정하고 주변광을 만들어내던 맵도 뺐기 때문에 아주 어둡게 깜깜하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러면은 밖에 조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내에 켜준 조명만으로 확실하게 지금 빛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조명을 하면서 계속 변화를 볼 건데요. 이 옆쪽에 있는 히스토리 부분, 히스토리 부분 세팅은 여기 옵션에 VFB 세팅에 들어가면 여기에 히스토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여기
그 이네이블에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폴더를 지정하시고 오토세이브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오토세이브에 체크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앤 클로즈를 꼭 눌러주셔야 반영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렌더링 계속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실제라면 방에 들어가서 불이 분명히 켜져 있는데 찍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설정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카메라 설정을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설정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정 노출표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적정 노출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금 맨 앞에 나오네요. 이미지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이런 걸 이제 다운받아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용을 보면 맑은 날 여름 눈 해변 지금은 맑은 날 여름 눈 해변은 아니죠. 맑은 날 보통이라는 얘기는 해가 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 아닙니다. 실내 그늘이죠. 실내 그늘을 찍고 있는 거고 실내 그늘에서 찍을 때 이쪽에 보면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네모 까만 네모잖아요. 그럼 까만 네모의 부분에 보면 F4라고 되어 있고 옆쪽에는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F는 조리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F처라고 써 있고 조리개 F4 그리고 이쪽은 셔터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30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스케치업에서 어디서 세팅하냐면 에셋 에디터에 들어가서 세팅에 가시면 이쪽에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메타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좀 전에 봤던 에퍼처, F넘버,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가 나와 있죠. 자, 이거를 F넘버 아까 4였거든요. 4였고 셔터 스피드는 3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지금 100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표에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ISO 100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요겁니다. 그래서 기준값 F4에 30 그리고 기준값 여기 기준 ISO 100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보통 일단 뭐 ISO 같은 경우에는 필름의 감광도라고 해서 그 빛을 얼마나 잘 인식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값이 올라갈수록 밝아지고요. 그리고 여기 셔터 속도 같은 경우에도 값이 내려갈수록 이건 이제 올라갈수록 밝아지는데 셔터 속도와 F 넘버는 값이 내려갈수록 밝아집니다. 예, 여기 이렇게 요 표에서 이렇게 좀 밝아진 부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값이 작아질수록 여기도 값이 작아질수록 밝아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4에 30 이렇게 세팅했고 렌더링 해보면 조금 전보다 좀 밝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보이지 않고 약간 지글지글하게 모래알처럼 보이다가 괜찮아지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계산을 해나가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의자가 잘려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기 렌더 아웃풋이라는 항목에 가면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있는데요. 이 세이프 프레임을 켜주면 어디까지 카메라에 담기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검은색 영역이 양쪽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밑에 부분 아까 잘렸던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담길 겁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렌더링 해보면은 이렇게 카메라에 담기는 부분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어두운 방 안에서 빛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도록 세팅이 된 건데요. 자, 근데 빛이 이제 실제 조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빛이 실제 조명이 되려면 실제 값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 조명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명에 갔더니, 자, 렉탱글 라이트 설치해 놓은 거 있죠. 자, 잡아서 여기 인텐시티 부분이 강도인데, 자, 3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닛은 지금 디폴트 스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좀 보면은, 보통 50cm짜리 그 거실등 같은 경우에는 안에다가 이제 LED 칩을 넣거나 아니면 이런 형광등 같은 걸 설치를 하는데요. LED 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칩의 밝기가 얼마인지 보다는 그 전체 칩을 켰을 때, 칩에 이제 전부 다 켜졌을 때 밝기를 보통 많이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 뭐 쇼핑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게 다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자료를 좀 캡처를 한 건데요. 오스람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관형 형광등이라는 뜻인데요. FPR이 관이 두 개짜리다 뭐 이런 뜻인데 32W짜리 그리고 길이는 42cm.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탑뷰에서 지금 쓰고 있는 가로 세로 50cm짜리 그 형광 저 거실등 여기에 만약에 실제로 전원 형광등이 들어간다면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나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개수가 이제 뭐 여기에 그런 소켓이 몇 개가 이제 꽂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4개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광등이 지금 밝기가 여기 전격 광속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2850 LM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루멘이라는 단위인데요. 스케치업에서 조명을 찍으면 꼭 조명을 여기서 찍지 않고 에셋 에디터에서 찍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닛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유닛 항목을 열어주면 여기 루미너스 파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그 루멘 값이고요. 이 루멘을 세팅하고 자, 계산기에서 아까 설정 값이 2850 LM이었죠. 그러면 2850 곱하기 4 해서 11,400 루멘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저 조명이 뿌릴 수 있는 값이 11,40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렌더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카메라도 실제처럼 찍을 수 있게 세팅이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조명도 실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 5m 정도 되는 공간에 형광등 40cm짜리 형광등을 4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중앙등을 달면 이제 이 정도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품질을 좀 올리거나 렌더링 좀 속도를 올리거나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고요. 또 매핑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렌더링을 할 때 여기 프로그레시브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레시브는 단계를 정해주면 단계가 이제 올라갈 때마다 점점점 좋은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걸 빼면 이제 버켓이라는 게 돌면서 이제 여기 이쪽 부분 보시면 지금 노이즈 리밋과 그리고 밑에 타임 리밋이 있는데 이 프로그레시브는 시간을 정해 놓고요. 그거를 이제 뭐 맞도록 세팅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거 조정을 해야 아마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하고 이거 이제 노이즈 리밋이 아까 0.04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값이 낮춰질수록 품질이 좋아지거든요. 노이즈가 없어지고 뭐 자글자글한 부분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5분 동안 시간 제한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품질이 좋아지도록 세팅을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하는데 그걸 5분 내에 끝내거나 아니면 이제 이 설정에 의해서 5분 전에 뭐 뭐 작업이 끝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레시브는 이제 그런 작업인데 만약에 5분이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5분이 지났는데도 이 설정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끝나요. 아니면 이제 이 설정해 놓은 거에 5분 되기 전에 뭐 다 달았다. 그래도 끝나고 이 설정한 거에 5분 전에 다 다르는 게 좋죠. 뭐 이게 만약에 좋은 설정이라면. 근데 이 노이즈 리밋은 값을 낮출수록 좋아지고 속도가 이제 더 떨어지는데요. 지금 여기 툴팁으로 뜨는 거 보시면 0.0001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0.04란 값은 결코 작은 값이 아닙니다. 저거보다 훨씬 더 작은 값으로 세팅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점점점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렌더링 세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좀 속도를 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 퀄리티를 일단 프로그레시브는 낮추시고, 이러면 이제 중간에 품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거 켜놓으면 안 좋은 상태에서 끝낼 수도 있으니까 이걸 꺼놓으시고 여기에 있는 퀄리티를 가지고 조정을 하시면 편합니다. 간단한 밝기 같은 거를 확인하려면 아까처럼 굉장히 어두웠는데 얼마나 밝아지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이러면 그냥 로우로 놓고 찍으셔도 웬만한 밝기가 확인이 됩니다. 뭐 물론 품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밝기 정도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품질도 아까 그림 마지막 걸 보면 지금 이렇게 거뭇거뭇한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걸 깨끗하게 없애고 싶다 이러면 이 부분을 뭐 하이를 이렇게 올리시면 자동으로 여기 값이 지금 0.01로 세팅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제 뭐 민 서브 디비스나 아니면 맥스 서브 디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물체의 어떤 형태 같은 것들을 더 정확하게 찍히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빛 계산 같은 것들도 더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렌더링 해보면은 아까보다 확실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자, 지금 돌아다니는 네모가 이제 복귀시라는 건데요. 좀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A, B를 세팅할 수 있는데 여기에 B를 놓고 이걸 왔다 갔다 해보면 확실하게 그림이 좀 더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확대를 하면은 좀 자글자글하고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죠. 자, 이거를 다시 빼면 이제 이런 건 없어지고요. 자, 뭐 시간이 넉넉하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오히려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이 항목 여기를 이제 많이 조정을 하는데 브루트 포스 첫 번째 빛을 첫 번째 받아서 계산하는 브루트 포스 이 프라이머리 레이 같은 경우에는 브루트 포스는 무차별 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색깔이 다 똑같거나 아니면 빛이 고르게 들어가서 정교한 계산이 필요 없는 것들도 다 정교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실제로 정교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은 뭐 이런 꺾이는 부분이라든가 구석이라든가 이런 곡선이 있는 부분들 이런 데가 계산이 자세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그냥 쭉 펼쳐진 부분하고 다 똑같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데 이제 차별하지 않고 다 계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밑에 있는 라이트 캐시 같은 경우에는 뭐 조명이 뿌려지면 그 조명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뭐 에너지 같은 것들을 잃고 또 어떤 뭐 에너지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렌더링에 반영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어, 브루트포스는 이라디언스 맵으로 좀 바꿔주면 좀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라디언스 맵은 어, 실제로 빛이 계산되는 부분들을 몇 군데 정해놓고 그 사이에 있는 값은 빛이 계산된 부분들 가지고 유추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추하는 그런 겁니다. 보간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간법이라고 해서 어, 간이 사이 간자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을 뭐 이렇게 보완하면서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계산했다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은 그냥 양쪽에 값이 나온 걸뭐 평균치를 내서 적용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죠. 그냥 계산을 몇 군데 한 다음에 중간 값을 그냥 유추해서 쓰니까.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트 캐시라는 게 실제로 빛 알갱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구해놓은 값을 가지고 이제 또 렌더링에 반영하는데 여기 프라이머리 레이랑 세컨더리 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물체 첫 번째 이렇게 딱 와서 튕겨서 가는 요 빛이 첫 번째 프라이머리고요. 세컨더리는 이제 그 두 번째부터 튕겨서 돌아다니는 빛을 잡아서 계산하는 건데 아무래도 첫 번째 오는 빛이 어떤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정확도라든가 이런 게 좀 정확하겠죠. 그 값을 가지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부터 또 튕겨서 돌아다니는 빛은 그거보다 좀 더 정확도가 높은 라이트 캐시라는 걸로 계산을 하는데 그걸 두 가지 이제 조합해서 쓰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한 거를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여기 시간이 뜹니다. 지금 10초라고 뜨는데 이전에 좀 품질을 높여서 렌더링 한 게 지금 10초입니다. 브루트포스로.
자, 끝났는데요. 일단 시간은 21초로 이전에 브루트포스로 렌더링 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 비교를 해볼게요. 자, A하고 여기 A 부분, B 부분 찍겠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A고요. 이쪽이 B입니다. 자, B는 이전에 렌더링 했던 거고, A는 지금 A고요. B입니다. A고 B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이즈가 지금 이라디언스 맵 상태에서 많이 없어졌죠. 뭐 품질이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라디언스 맵이 보관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중간 부분이 약간 뭉개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중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는 값 중간중간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약간 그림이 뭉개지는 듯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노이즈를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빛이 더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나오면서도 시간이 좀 부드럽게 나오니까 좋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짧아야 되는데 시간이 20초나 그러니까 10초나 더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퀄리티를 하이로 놓고 요게 그 전에 하이로 놨었는데 지금은 한 미디엄 정도로 놓으셔도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주면 여기 노이즈 리미트하고 서브 디비스 값이 지금 변합니다. 미디엄 정도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민레이트하고 맥스레이트가 이 스케치업에서는 계산을 한 번에 다 진행을 하더라고요. 단계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라디언스 맵의 계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체에서 만약에 빗 계산을 하는 부분이 1단계에서는 뭐 이건 예를 드는 거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 100군데 정도를 계산하고 그 100군데 계산하는 게 마이너스 3에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는 뭐 200군데 정도 반 나눠서 여기 100, 여기 100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에서는 그 4등분해서 또 100, 100, 100, 100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는 범위를 줄여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최종 렌더링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거죠. 이거를 맨 처음에 초기 상태에 한 번만 계산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라이트 캐시에서 여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뿌려지는 빛의 알갱이 개수입니다. 가로로 800개, 세로로 800개 그러면은 16만 개 정도가 지금 뿌려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예전에 요즘에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책이나 아니면 이런 거 이제 알려주시는 분들 그 설정을 보면 여기 300 아니면 또 500 이렇게 많이 쓰시고 쓰거든요. 뭐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샘플 사이즈도 0.01이나 0.02 정도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무난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빛이 엉뚱하게 나올 때 이제 이런 설정을 좀 낮추고 높이고 여기도 단계를 좀 올려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 맥스 값이니까 당연히 민 값보다 커야 되겠죠. 자,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그림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A 최근에 한 거고 이게 좀 전에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노이즈는 아까처럼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한 거처럼 많이 없어졌는데 자, 이게 값을 줄인 거고요. 설정을 줄인 거고 이게 아까 설정을 유지한 겁니다. 일단은 V레이 하게 되면 그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좀 문제인데 그런 게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 모서리 부분만 색이 좀 진하거나 약간 흐리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할 때 매핑하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하시면은 렌더링도 빨리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또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테스트 어차피 V레이는 테스트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시간도 지금 3초 정도가 걸렸는데요. 굉장히 빠르죠. 20초 걸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데, 만약에 컴퓨터 사양이 괜찮으시다. 그러면 뭐 이런 설정을 꼭 고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미디움으로 놓거나 아니면 여기서 하이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노이즈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저는 미디움 정도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은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디엄으로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것도 시간이 좀 단축이 많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마도 처음에 나왔던 20초보다는 좀 짧아지지 않을까. 지금 끝났는데 시간을 보면 5.9초네요. 저는 하이로 놓고 해도 되겠네요. 하이로. 미디엄 플러스도 사실 중간에 단계가 있습니다. 미디엄 플러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해보세요. 빨리 나오는 것도 좋은데 빛이 좀 정확하게 계산돼서 나와야 또 나중에 이게 그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계산이 좀 덜 돼서 그런 거구나 이런 거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림자 이 끝부분 같은 데가 좀 이렇게 막 깨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V-ray 라이트, 섹탱글 라이트가 에어리어 라이트이기 때문에 빛이 이제 좀 퍼지면서 들어와서 그림자도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전에 요거를 21초에 나왔던 요 품질 좋은 거 요거를 더블 클릭 해 보겠습니다. 요때도 지금 똑같이 나왔네요. 아까도 제가 하이로 했으니까 미디엄 플러스였네요.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올라가서 여기 노이즈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0.01로 낮춰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엄 플러스였는데 커스텀으로 바뀌었죠. 제가 세팅을 좀 바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다시 해보면 저런 그 그림자뿐만 아니라 노이즈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좀 더 늘어나고요. 자,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한 거고, 이게 이제 좀 전에 한 거고, 확대를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화면상으로 좀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이게 그전 거고요. 개선된 겁니다. 그전 거, 개선된 거, 그전 거, 개선된 거. 그러니까 여기는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나가면 그게 뭉개져서 싹 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품질이 확실히 좋아지긴 하는데요. 문제는 저거를 엄청나게 낮춰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보면은 지금 8.7초면은 이전 거보다 조금밖에 더 안 걸렸네요. 좀 더 낮춰보겠습니다. 0.01이었으니까 0.005까지 낮춰보겠습니다. 실제로 0이 3개까지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물론 지금은 아닌데 뭐 상황에 따라서 이런 간단한 장면이 아닐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죠. 자, 확대를 해보면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전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계산이 됐는데 그 전 거랑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바로 지금은 바로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보면 개선되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Vlay에서 가장 좀 뭐 작업자들이 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노이즈를 없애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없앨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장면을 제가 이제 뭐 찍었는데 획기적으로 막 화사하고 밝은 그림은 아니죠. 지금 나오는 그림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로 세로 5m짜리에다가 지금 전등을 가운데만 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뭐 구석이란다 이런 데 좀 어둡게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조명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만약 이 부분을 좀 더 잘 보이게 한다 이러면은 조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탑뷰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두고 조명 중에 스팟 조명이 있는데요. 스팟 조명을 탑뷰에서 일단 대략 찍어주면 이 스팟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갈 모양의 조명입니다. 보통 이게 조명을 조정하거나 위치를 잡을 때는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을 걸고 똑바로 보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보는 방향도 바꿔주고요. 이건 탑뷰에서 위치를 정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탑뷰에서 여기쯤에서 대각선으로 비춰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회전으로 이런 건 아무데나 여기 찍고 이렇게 축을 뽑아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게 스탠드가 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이 뿌려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꺾어주고 렌더링을 해보면 실제로 저 조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렌더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빛이 비춰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지금 하나가 더 생기죠. 자, 이렇게 조명이 하나 더 들어가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렌더링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좀 안 좋으니까, 테스트 여러 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까 렌더링 어떤 세팅에서 변화를 좀 주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이 스팟 조명이 들어갔는데, 스팟 조명의 인텐시티 부분이 지금 1000에 디폴트 스칼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루미너스 파워로 바꿔주고, 이렇게 스팟 조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전등 갓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빛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구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구형 형광등인데요. 지금 밝기를 보면은 광속이 1100 루멘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길이가 한 16cm 정도 되는 그런 겁니다. 전등관 안쪽에다가 저런 이제 전구형 형광등 같은 걸 넣고 불을 밝히니까 이 부분을 1100 루멘으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렌더링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조명 세팅이 이제 실제처럼 된 거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여기만 이렇게 밝게 나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전구가 비춰지는 그 어떤 전등갓의 범위가 더 넓다면 요거보다 더 넓게 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설정해 보면 콘 앵글이라고 있는데요. 이 콘 앵글이 이제 빛이 퍼질 수 있는 각도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넓힐게요. 한 60 정도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주면 주변으로 이렇게 좀 더 퍼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죠. 방에 불을 켰는데 그 불 킨 조명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스탠드 조명을 하나 더 설치해서 지금 조명을 따로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콘 앵글 밑에 보면은 페늄브라 앵글이라고 있는데요. 이 페늄브라 앵글은 이 경계 부분이 퍼지는 그런 각도입니다. 그래서 값이 커질수록 또 경계 부분이 또 부드럽게 퍼져요. 이 부분을 페늄브라 앵글을, 지금도 페늄브라 앵글이 저렇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부드럽게 퍼지는 건데요. 이 부분 아예 주지 않으면 경계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딱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서서히 퍼져서 저기까지 나가는 거니까 아까처럼 값을 아까 28 정도였으니까 30 정도를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늄브라 펄어프는 그렇게 빛이 퍼져서 소멸하는 그런 걸요.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이건데, 지금 스무스 큐빅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실제처럼 진행이 되는 거라고 매뉴얼에, VLA 매뉴얼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걸로 세팅을 할 거고, DK 같은 경우에는 빛이 소멸하는 건데요. 실제 조명을 표현하려면 이 부분은 전부 다 인버스 스퀘어로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인버스는 보통 리니어도 있는데 리니어는 지금 없네요. 인버스는 2배, 그리고 인버스 스퀘어는 제곱으로 소멸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통 실제 조명은 인버스 스퀘어로 세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샤도우 레디어스는 이 값을 올릴수록 그림자의 경계선이 좀 부드러워지는 건데요. 일단 렌더링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콘앵글 정도만 제가 그냥 임의대로 한 거고, 나머지는 실제 조명과 그냥 똑같이 세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방 안에다가 물건을 넣고 조명을 넣고 기본적인 조명 세팅을 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을 만들게 된 거죠. 일단은 바닥에 물체 매핑을 좀 하고요. 물체 매핑을 좀 하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핑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상판도 나무 재질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도 천 느낌이 나도록. 예, 이런 뭐 매핑 재료들은 인터넷에 텍스처,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뭐 이런 천이라면 패브릭을 치고 그 뒤에 텍스처를 붙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하시는 재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무난하게 뭐 이런 걸로 넣어보죠. 이게 약간 곡선이기 때문에 맵이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다른 걸로 좀 바꿀게요. 이게 맵이 밝고 어두운 부분이 같이 있으면 저런 식으로 경계선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약간 키우면 지금처럼 이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금속 느낌을 표현해 볼게요. 약간 어두운 색의 금속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핑을 지금 했는데요. 일단 느낌을 한번 보고요. 조명이 따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광택이 떨어지는 부분이 가장 늦게 지금 렌더링이 끝나고 있는데 조명이 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명에 의해서 지금 그림자가 분명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림자 안에는 또 형광등에 의해서 중앙에 있는 형광등에 의해서 떨어진 그림자가 표현되고 있고요. 이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맞는데 저걸 조금 연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조명에 가서 스팟 조명에서 샤도우 라디우스를 조금 올려주시면 그 부분의 경계선이 부드럽게 됩니다. 렌더링을 하면 지금 경계선이 부드럽게 나타나죠. 아까 보셨던 것보다 경계선이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보이시죠? 이게 확대 축소는 휠을 굴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핑 재료를 여기 재질 편집기 상에서 셀렉트 탭, 스포이드 이거 이렇게 찍어주면 이쪽에 맵 재료가 떴을 때 에셋 에디터 상에서 그 재료가 같이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원래 기본값은 반사가 이렇게 이게 기본값이고요. 이걸 이제 올려주면 반사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리프렉션 글로시네스는 이걸 올리면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반사가 되는 건데 내리면 표면이 좀 거칠어지면서 광택이 뭉개지죠. 이거는 이제 적당히 조정을 해보시고 프레넬이라는 이 항목이 빠지면 이렇게 금속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체크를 해놓으면은 기본 색깔이 보이거나 기본 사진이 보이면서 지금처럼 반사가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찍고 여기 리프렉션에서 반사를 주고요. 그리고 광택을 좀 뭉개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헝겊은 광택이 생길 일이 없죠. 이거는 만약에 광택을 생기게 하고 싶은데 반사는 보기 싫다 이러면 이거 올리시고 얘는 좀 낮춰주시고요. 그럼 이제 광택이 좀 퍼지면서 낮춰지는데요. 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옵션을 확장시킬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평소에 보면 여기 세 줄 중에서 한 줄만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한 줄만 들어와 있죠. 근데 누르면은 세 줄이 다 들어오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다 펼쳐지는데요. 그 중에서 트레이스 리프렉션이라는 이 항목을 빼주면 저렇게 반사에 의한 광택이 아니고요. 그냥 음, 그냥 반사가 빠진 광택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런 거 이제 헝겊 같은 거 표현하실 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울퉁불퉁한 어떤 표면 질감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맵을 여기서 복사를 하셔서 카피를 해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은 범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울퉁불퉁한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페이스트 인스타트를 해주면은 이제 맵이 변하면 똑같이 이것도 변해서 같이 반영이 됩니다. 어마운트 올려주면은 표면에
더 울퉁불퉁한 질감이 더 잘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대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자의 이 부분이 그냥 뭐 반사가 없이 반사가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지금 밝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걸 더 내려주시는 거죠. 이걸 더 내려서 빛이 더 좀 퍼지게 그렇게 해주시면 무난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철 느낌을 표현해 줄 건데 어두운 색이면서 자, 이 부분이 기본 컬러가 이렇게 어두운 색이면서 광택을 갖도록 반사는 끝까지 올려주고 리프렉션 낮춰주고 이걸 빼면 이렇게 은색 다리가 되는 거고요. 프레스를 빼면 체크하면 검은색의 다리로 표현이 됩니다. 장면 전체적인 밝기는 어느 정도 지금 설명이 됐으니까요. 좀 가까이 가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씬을 가까이 잡은 거고요. 약간만 이렇게 뷰를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이거 렌더링을 해보면 네,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바닥이나 벽면도 맵핑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을 캡처를 해서 찍어서 바닥 색깔을 저는 바닥을 뭐 녹색으로 만약에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색깔로 파란색 같은 걸 표현하고 싶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렌더링 해보면 이게 빛이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 천장까지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물들고 이런 이제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튕겨지는 그러니까 이게 빛을 간접광 계산을 하다 보니까 빛이 튕겨서 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이 그 색깔로 물들죠. 실제 공간이라면 이 정도까지 물들지 않습니다. 근데 V레이가 이제 빛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바닥 맵이 재질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재료 중에 밑에 이제 새로 만들기 재료가 있는데 여기서 머티리얼에서 오버라이드라는 걸 새로 만듭니다. 새로 만들어주면 여기 베이스 머티리얼에다가 바닥을 집어넣는 거죠. 목록에서 바닥을 집어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GI에 새로운 재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재료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오른쪽 누르시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데 제너릭으로 일반 V-Ray 재질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제너릭으로. 그리고 이름을 바꾸기로 해서 이거는 바닥 GI라고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색깔은 이 색깔을 못 튕기게 하는 거죠. 이 색깔 못 튕기게 뭐 약간 이제 어두운 계열 색깔이니까 그냥 약간 회색 정도만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그 바닥 제가 오버라이드 했던 요 재질 요것도 이름 바꿔야겠네요. 이것도 리네임으로 바닥 오버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닥 오버에서 기본 재질은 바닥이고 그리고 GI에 들어갈 재질은 바닥 GI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 재질은 파란색이면서 이 GI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약자고요. 빛을 튕겨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을 튕겨낼 때 이 재질을 가지고 튕겨내는 거거든요. 이 재질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렌더링을 다시 해주면 근데 이제 바닥 오버를 바닥에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 오버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스케치업 재질이 그리고 찍고 바닥에다 클릭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질이 딴 걸로 바뀌죠. 자,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빛이 퍼지지 않습니다. 뭐 퍼지더라도 회색이 퍼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장면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방을 만들고 V-Ray 렌더링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